안녕하세요. 소중하신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저번에 예고한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난 방법에 대한 주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피해자라는 의식에 갇혀 있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좀 먹는 생각이에요. 자, 본론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오랜 기간 쪽팔리긴 한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협박을 당했고요. 강제로도 성적인 그런 폭행도 여러 번 당했어요. 그치만 저는 그때 시절에 저를 연민하지 않아요. 미안해 수민아, 넌 등신이야! 그때로 돌아가서 난 왜 그랬을까? 난 이 사람을 벗어날 수 없어. 도대체 차단을 박았는데 어떻게 뚫은 거야? 이 새끼 또 나 협박하잖아! 이러고 지냈습니다. 최악은 그 협박이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제일 처음 협박 당했을 때 제가 지금 32인데 그때가 25이었을까? 6이었을까? 그때 제가 술에 취해 있었고 원래 저 술 잘 안 마시거든요. 그때 좀 마음이 복잡해서 술에 좀 취해 있었고 데려다 준다는 그 사람 차에 탔어요. 그리고 좀 많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 시계에 얼굴이 긁혔는지 얼굴에 이렇게 붉은 자국도 생겼어요. 피도 좀 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카메라를 들었어요. 어디 사는지도 알고 직장도 어딘지 아니까 입 뻥끗하면 죽여버린다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더러운 상상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는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했죠. 처음 당해보는 그런 협박의 그런 거라서. 그때 저는 그 사람 탓만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난 횟수는 많진 않아요. 사실 몇 년간 이어진 악연인데 횟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횟수가 길었어요. 내가 그를 피하고 그 사람도 저를 피하고 어쩌다 또 만나고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만났는데? 당시에 협박이 무서워서 만났어. 걔가 찍은 거 어떻게 한다고 자꾸 협박하는데 어떡해.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 의식이 성장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진짜 협박이 무서워서 만났을까 싶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시도나 자는 하지 않겠다고 나 자신과 뭐 병원쌤이나 정말 사랑하는 친구랑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자는 저의 오랜 악습이었거든요. 저는 그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10대 때 하도 많이 당해서 10대 때 도망갈 수 없잖아요. 가출해도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학교하고 집 반복인데 폭행당하고 있으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건데 저는 MBTI 중에 N이 극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를 꿈꾸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이라고? 당시에 저는 그거 2개밖에 생각 안 했어요. 공상하기, 현실에서 도망치는 시도하기. 아무튼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진짜 생존의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많이 느꼈어요. 처참히 맞으면서 정신이 하얘질 때, 숨도 못 쉬게 목조름을 당할 때, 온몸에 이렇게 멍이 들고 이랬지만 이게 의식이 성장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저는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랬더라고요. 이 사람이 힘 조절을 잘못하면 난 진짜 죽으니까. 그거를 바랬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건 편법이었죠. 내가 나를 해치면 자지만 타인이 나를 성적인 폭행을 감히 하면 그건 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비겁하게도 비겁한지도 모른 채 타인이 주는 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게 횟수가 오래됐다 했잖아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땐 그가 흥분하게끔 유도하기도 했어요. 사실 성적인 흥분도 마찬가지고 이성적인 빡침 그런 흥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실수 한 번이면 난 이 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앞서 말했지만 저는 10대 시절 내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같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취급이 익숙했어요.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폭행도 당해봤고요. 근데 그게 익숙했어요. 날 그렇게 대해도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내가 나를 죽여야 할 새끼라고 보고 있었으니까. 심지어 전 18살의 명절에 수능했죠.
재워준다는 사람한테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은 협박은 안 했지만 지금 제가 과거에 저와 달라진 점은 그 사람 남 탓이 아니라 나의 선택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해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등신 같긴 했지만 과거의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지금의 내가 아니니까.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했어. 그리고 과거의 나를 사랑하는 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과거의 나를 사랑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준 메간이라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태어난 생일에 저는 또 그 사람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일에도 가정폭력이고 학교폭력이고 당한 적이 있어서 저는 사실 생일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일 싫어, 생일에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라는 관념은 내가 만들어낸 건데 이때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만들어낸 관념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불행하기를 선택하고 있구나.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신같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생일에도 그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팔이 여기 위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이미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이기도 했던 게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20대 중반일 때 처음 저를 협박했던 때보다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세지더라고요. 자꾸 카메라를 켜고 입에 담기 뭐한 그런 더러운 짓을 하셨고 그냥 짐승이셨죠, 그분은. 그리고 저는 짐승을 끊어내지 못한 등신이었고요. 미국의 주체라고 하는 조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사람과의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했던 거는 항상 더 큰 협박을 낳아내더라고요.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그 사람의 협박과 폭행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목적인 죽음이 달성될 듯 되지 않을 듯 했죠.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온몸이 멍에 든 채 이 상태로 있으니까 그때 또 선택한 방법은 절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야, 이 병나 왜 그런 선택을 해? 도대체 왜 그 새끼한테 또 넘어가서 그랬어? 이 병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를 저주하고 나한테 해를 가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더 괴롭혔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성향상 만남의 특수성이 좀 있어서 어플을 썼지만 지금은 저를 사랑하면서부터 어플을 싹 다 지웠습니다. 세상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알아서 좋은 사람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도 않고 기회를 아예 닫아버린 게 아닐까 하고 막 불안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라도 너무 괜찮아요. 누가 있으면 좋겠지만 나 혼자도 괜찮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이 미안해요 등신이라 해서 그치만 등신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데이트 폭력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던 영상과 책이 있어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연애운 없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박상미 교수님 일부 드로우 앤듀리님의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둘 중 어디로 올라갈지 몰라서 여기 카드로 남겨드릴게요. 여유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이연님의 스스로를 연인처럼 대하세요. 전 이거 보고 실제로 저를 연인같이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어렵다, 할 수 없다 라는 한계는 제가 만들어낸 관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렵다를 쉽다로 바꿔보시고 할 수 없다는 할 수 있다로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이 하는 말에 스스로한테든 남한테든 그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게일 가즐의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 나의 인생책하고 여기 무너지는 것 같다 느끼면 닥치고 이 책 완독하라. 하루 시간 내서 카페를 가든 뭐라든 완독하라. 정 바꾸면 나를 아름답게 하기 요약본이라도 봐라. 이렇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기는 제가 따로 요약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여기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 책 진짜 도움돼요. 이 책을 통해 저는
기분도 감정도 생각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조금은 깨달았어요. 이 책이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정말 갈구했어요. 왜냐면 내가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아봤고 처음 사귀어본 연인 한 번밖에 안 사귀어봤지만 그 연인한테 사랑을 받긴 했지만 제가 사랑 주는 법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받아봤어야 주지. 그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사랑 주는 법은 일단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사랑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했습니다. 찾아낸 방법으로는 나와의 연애 영상일지를 매일같이 찍고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영상편지 보내주시 찍고 있고요. 나중에 상세히 다뤄볼 텐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 삶이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어릴 적에 등신 같은 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MBTI도 똑같고 성격도 뭔가 비슷하고 그 사람이 어릴 때 제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저한테 좀 많이 집착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미친 짓도 많았죠. 거짓말도 많이 했고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서 아물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준 상처는 저를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나았겠지만 이상하게 내가 준 상처에 내가 계속 아프네? 이걸 좀 깨달았어요. 내 어릴 때와 비슷한 사람에게 저는 제 엄마같이 되었어요. 나를 항상 믿지 않고 깎아내리던 제 엄마같이 말이죠. 그 결과 참 웃긴 게 그 아이는 또 저를 제가 제 엄마를 대하듯이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뭐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런 거 뻔히 예상이 되는 게 맞겠지만 당신은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아이러니로 그 사람을 통해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닥달했을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방식은 틀렸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저 자신을 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나와 비슷하다고 느꼈다면,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더 기다려주고 잘 챙겨줬을 텐데 이런 허탈함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가 문제일까? 심지어 저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다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사람 말에 휘둘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도대체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고 깊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존감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려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시도를 해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 인생이 전환되듯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좀 바꿔주고 싶었는데 인생사 참 세용지마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저를 바꿔줬어요.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공존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터득하고 정확히 알아내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약간 자존감이랑 자기애랑 다르거든요. 자존감이 없는데 자기애만 강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기도도 해요. 무신론자지만. 달한테 기도해요, 한 번씩. 아무튼 그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의식이 성장했어요. 가장 효과적이고 아픈 거울치료였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전 그 짐승을 완전히 끊어냈고요. 어플도 안 합니다. 마지막 협박이 왔을 때도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던 간에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나는 법적으로 그냥 갈 거고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인생은 내 선택이고 피해자 의식이 아니라 개척자의 의식으로 살아갔다면 그 선택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등신 같은 저의 과거를 공유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당신 스스로를 겁쟁이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예요. 그랜드 카돈의 10배의 법칙에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일단 병신같이 굴지 마라. 이거는 또 하와이 데스텍님의 영상에 좋은 게 있어요.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아이가 좀 궁금하다? 지수민이라는 아이가 좀 궁금하다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비슷한 걸 겪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은 소중하고 중요해요. 미안해요.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당신의 과거 선택이 겹겹이 쌓여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선택은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당신 스스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세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자기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진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슴속 진짜 열망과 내가 무엇을 정확히 원하는지도 찾아보세요. 대화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전 당시 그 사람한테 협박을 당하면서 내 선택은 제한되어 있구나라고 여겼어요. 나와 대화를 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에게 죽임당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내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뭔가 멍청한 짓을 하거나 등신 같은 짓을 할 때 그 이유는 당신 가슴속에 계속 있을 거예요. 당신이 뭔가 머저리 같은 짓을 하면서도 가슴이 찝찝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회피하지 마시고, 회피하면 그 감정은 썩어 문드러져요. 회피하지 마시고 자기 내면을 자기가 그냥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한테는 100% 솔직해도 되잖아요. 내 감정이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을 바랬던 걸까? 나는 뭘 원하는 것일까? 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 스스로와 끊임없이 대화해 주시고 판단 없이 공감해 주세요. 나 자신은 판단하는 사람 아니에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100%의 진심의 공감은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공감을 많이 해주면 남한테도 그렇게 안 하게 돼요. 다 하고 나셨으면 당신 스스로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답은 모두 당신 안에 있을 거예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래가 바뀌길 바랄게요. 현재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컷!